이제 그만 요양원에 맡기세요. 아버님 혼자선 못 버티잖아요. 며느리가 한 말입니다. 그 말이 가슴에 못처럼 박히더군요. 아내가 치매 진단을 받은 지 3년. 이제는 제 얼굴도 제 이름도 모릅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매일 아침 듣는 말입니다. 50년을 함께 산 남편인데 말이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침마다 머리를 빗겨주고 죽을 끓여주고 노래를 불러줍니다. 우리 처음 만난 날 기억나요? 대답은 없지만 그날처럼 미소는 지어주더군요.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는다고 믿습니다. 오늘은 78 노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치매에 걸린 아내를 끝까지 돌보기로 결심한 한 남자의 사랑 이야기를요.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영상이 의미 있으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제 이름은 박철수, 올해 78입니다. 아내 이영자는 73이고요. 우리가 만난 건 1970년이었습니다. 저는 23, 아내는 18이었죠. 동네에서 선을 봤어요. 첫눈에 반했습니다. 수줍게 웃는 모습이 너무 예뻤거든요. 안녕하세요.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 50년이 됐습니다. 결혼하고 아들 둘을 낳았어요. 돈은 없었지만 행복했죠. 아내는 참 부지런한 사람이었어요. 새벽 오시면 일어나 밥을 하고 애들 도시락 싸고 집안 청소하고.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 괜찮아요. 이게 행복이에요. 그런 아내였습니다. 아이들이 장성하고 손주도 봤어요. 이제 우리 둘만의 시간이라고 생각했죠. 여보, 이제 우리 여행이라도 다녀요. 그래요. 제주도도 가고 설악산도 가요.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3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여보, 가스불 켜놓은 거 또 잊었어? 네. 제가요? 응, 이번 주만 3번째네. 아, 미안해요. 깜빡했네요. 처음엔 단순 건망증인 줄 알았어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점점 심해졌습니다. 마트에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평생 다니던 동네 마트인데 말이죠. 여보, 어디 계세요? 전화가 왔어요. 아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집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무서워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급히 나가서 찾았어요. 마트 앞에서 울고 있더군요. 괜찮아, 괜찮아. 내가 왔어. 여보, 내가 왜 이러는 거예요? 머리가 하얘요.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병원에 갔어요. CT도 찍고 MRI도 찍고 여러 검사를 했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를 들으러 갔죠.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치매입니다. 알츠하이머병이요. 뭐라고요? 뇌에 변성이 왔어요.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이 손상됐습니다. 그럼 나올 수 있나요? 죄송합니다. 현재로선 완치가 불가능합니다. 진행을 늦출 수는 있지만 그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제 손을 잡고 물었어요. 여보, 의사 선생님이 뭐래요? 괜찮대. 약만 먹으면 된대.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무서워요. 자꾸 깜빡깜빡해요. 괜찮아. 내가 있잖아. 내가 다 기억해 줄게. 미안해요. 당신한테 짐이 될 것 같아서. 무슨 소리야? 우리 부부잖아. 아내를 꼭 안아줬습니다. 아내의 어깨가 작게 떨렸어요.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왜 하필 우리 아내가?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아내를 돌봐야 했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달라졌습니다. 치매에 대해 공부했어요. 인터넷도 찾아보고 책도 샀어요. 치매 환자 돌보는 법, 치매와 함께 살기, 사랑하는 사람의 치매. 밤새 읽었습니다. 그리고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오늘 아내가 한 일, 기억한 것, 잊어버린 것,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약도 챙기고 병원도 다니고 운동도 시켰어요. 여보, 산책 가요. 지금요? 피곤한데. 그래도 가야 해요. 운동하면 좋대요. 매일 아침 손을 잡고 공원을 걸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어요. 약 효과가 있는 것 같았고 아내도 비교적 안정적이었어요. 하지만 병은 천천히 확실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내가 제 이름을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여보. 아니, 철수 씨? 네, 철수예요. 당신 남편. 아, 그렇지. 깜빡했네.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1년이 지나자 더 심해졌어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아내가 저를 보며 물었어요. 나는 철수야. 당신 남편. 남편? 제 남편은 젊은 사람인데. 그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여보, 나야. 철수. 우리 50년 살았잖아.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가주세요. 아내가 무서워하더군요. 저를 보고 무서워했어요. 어찌할 바를 몰라 밖으로 나왔습니다. 현관 앞에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이게 치매구나. 이게 바로. 1시간쯤 지나 다시 들어갔습니다. 여보, 다 여보. 어디 갔었어요? 찾았잖아요. 언제 그랬냐는 듯 반갑게 맞아주더군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내에게 지금은 과거이고 과거는 현재라는 것을요.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아내가 저를 못 알아봐도 화내지 않기로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철수라고 해요. 당신을 돌봐 드릴 사람이에요. 아, 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새롭게 소개했습니다. 때로는 아들로, 때로는 간병인으로, 때로는 친구로요. 아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든 상관없었어요. 그냥 곁에 있으면 됐으니까요. 하지만 힘든 날도 많았습니다. 밤에 갑자기 일어나 옷을 챙겨 입더군요. 어디 가세요? 집에 가야죠. 엄마가 기다려요. 아내의 어머니는 2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지금은 밤이에요. 내일 가요. 안 돼요. 엄마가 기다린다니까요. 소리를 지르며 나가려 했어요. 말리느라 진땀을 뺐습니다. 1시간을 달래서 겨우 재웠어요. 그런 날이면 정말 지쳤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요. 며칠 후엔 또 다른 일이 있었어요. 화장실을 못 찾아서 방에 실수를 했어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아내가 울면서 사과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 실수할 수 있죠. 이불을 갈고 씻겨드리고 옷을 갈아입혔어요. 그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78 노인의 몸으로는요. 하지만 해야 했어요.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요. 아들들이 가끔 찾아왔어요. 아버지 너무 힘들어 보이세요. 요양원을 알아볼까요? 아니다. 내가 돌볼 수 있어. 하지만 아버지도 나이가. 괜찮아. 나는 괜찮아.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하지만 아내를 남에게 맡길 수는 없었습니다. 2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아내가 제 이름을 완전히 잊었어요. 당신은 누구세요? 철수예요. 당신 남편. 남편? 저한테 남편이 있나요? 네, 50년 전에 결혼했어요. 거짓말, 저는 결혼 안 했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숨겼어요. 웃으며 말했죠. 그래요? 그럼 제가 친구라고 할게요. 친구요? 좋아요. 아내가 웃었어요. 그 미소를 보면 힘이 났습니다. 어느 날은 아내가 제 손을 잡더군요. 당신, 참 좋은 사람이네요. 그래요? 네, 따뜻해요. 당신 손이.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기억은 잃었어도 감정은 남아있더군요. 3년째가 되자 모든 게 더 어려워졌습니다. 아내는 이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밥을 먹일 때도 숟가락을 쥐어줘야 했고 옷을 입힐 때도 일일이 도와줘야 했어요. 여보, 팔 들어봐요. 이렇게요?
네, 잘하셨어요. 마치 아기를 돌보는 것 같았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도 도와줘야 했어요. 언제 어디서 실수할지 몰라서 기저귀를 채웠죠. 처음엔 아내가 거부했어요. 이게 뭐예요? 벗겨주세요. 이거 해야 해요. 편하잖아요. 싫어요. 저는 애기 아니에요. 울면서 거부하는 아내를 달래느라 한참이 걸렸습니다. 밤은 더 힘들었어요.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았거든요. 밤 2시에 일어나 집안을 돌아다니고 옷장을 뒤지고 문을 열려고 하고 여보, 자야 해요. 안 돼요. 일하러 가야 해요. 지금은 밤이에요. 내일 가요. 아니에요. 지금 가야 해요. 소리를 지르며 나가려고 했어요. 문을 잠가놨지만 계속 열려고 하더군요. 1시간을 달래서 겨우 재웠어요. 그런 날이 한 달에 서너 번씩 있었습니다. 저도 잠을 못 자니까 낮에 졸음이 쏟아졌어요. 요리하다가 깜빡 졸기도 하고 설거지하다가 그릇을 떨어뜨리기도 했죠. 몸도 점점 안 좋아졌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디스크래요.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쉬셔야 해요. 쉬긴 뭘 쉬어요. 집에 아픈 사람이 있는데 그래도 아드님들한테 도움을 청하시든지. 하지만 아들들도 각자 사정이 있었어요. 큰아들은 회사 일이 바빴고 작은아들은 지방에 살았어요. 주말에 한 번씩 찾아오는 게 전부였죠. 며느리가 가끔 반찬을 해다 줬어요. 아버님, 이거 드세요. 제가 해온 거예요. 고맙다. 힘드시죠? 저희가 더 자주 오면 좋은데. 괜찮아. 니네도 바쁜데.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내색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정말 무너질 것 같았어요. 아내가 저를 때렸거든요. 당신 누구야? 나가. 나가라고.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때렸어요. 여보, 나야. 철수야. 거짓말. 당신 도둑이지. 나가. 계속 때리고 핥히고 물기까지 했어요. 아야. 팔에 피가 났습니다. 겨우 진정시키고 방에 모셨어요.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을 봤습니다. 팔에는 피가 나고 얼굴에는 긁힌 자국이 있었어요. 그 순간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나는 왜 이러고 있나? 이게 맞는 건가? 한참을 울다가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에 제 얼굴을 봤어요. 늙고 지치고 초라한 모습이었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밖으로 나가 아내 방문을 열었습니다. 아내는 침대에 누워 자고 있었어요. 조용히 다가가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널 놀라게 했나 봐.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나는 괜찮아. 당신 곁에 있을 수 있으면 돼. 그렇게 혼잣말을 하며 아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가 웃으며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당신 참 좋아 보여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어제 일은 기억 못 하더군요. 그게 차라리 다행이었어요. 어느 일요일이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찾아왔어요. 아버지, 어머니 어떠세요?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을 거야.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은 점점 나빠지고 있었어요.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아내는 숟가락질도 서툴러서 제가 먹여주어야 했어요. 자, 여보. 한 입. 밥알이 흘러내렸어요. 닦아주고 다시 먹였습니다. 며느리가 그 모습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식사 후 아들이 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그래. 거실에 앉았습니다. 며느리도 함께 있었어요.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까? 그래, 말해봐. 이제 그만 요양원에 맡기세요. 뭐? 혼자선 못 버티잖아요. 아버지도 많이 야위셨고 건강도 안 좋으시고. 며느리가 거들었어요. 아버님, 저희가 알아봤는데 좋은 요양원이 있어요. 시설도 깨끗하고 간호사도 24시간 있고. 안 돼. 아버님, 안 된다니까. 내 아내를 어떻게 남한테 맡겨?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아들이 진정시키려 했어요. 아버지, 진정하세요. 우리도 아버지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내 생각? 니네가 내 마음을 알아? 50년을 같이 산 사람을 어떻게 남한테 맡기냐고. 하지만 아버지도 한계가 있잖아요. 요즘 얼마나 안 주무세요? 밥은 제대로 드세요? 약은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버님, 이제 그분은 옛날 그분이 아니에요. 뭐라고? 어머님은 이제 아무것도 기억 못 하세요. 아버님도 저희도 심지어 본인조차도요. 그래서? 그러니 요양원에서 전문적으로 돌보는 게 어머님한테도 좋아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니네는 엄마를 포기하는 거야? 포기가 아니에요.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난 못 받아들여. 아버지, 나가. 둘 다 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난처한 표정으로 나갔어요. 혼자 남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정말 요양원에 보내야 하나? 고민이 됐습니다. 그때 아내 방에서 소리가 났어요. 들어가 봤더니 아내가 옷장을 뒤지고 있었어요. 여보, 뭐 찾아요? 사진. 사진이 어디 갔죠? 무슨 사진? 우리 결혼 사진요. 어디 뒀더라.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서랍을 열어 결혼 사진을 꺼냈어요. 이거요? 아, 이거. 고마워요. 아내가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이 사람들 누구예요? 우리예요. 당신하고나. 우리. 정말요? 네, 참 잘 어울리네요. 서로 사랑했나 봐요. 네, 많이 사랑했어요. 지금도 사랑해요. 아내가 사진을 보며 웃었어요. 좋았겠어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그 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못 알아봐도 나는 이 사람을 알아. 이 사람을 사랑해.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기로요. 다음 날 아들에게 전화했어요. 아들아, 어제는 미안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저희가 생각 없이 말했어요. 아니야, 니네 말도 맞아. 근데? 네? 그래도 난 그 사람 남편이야. 기억이 없어도 내 사랑은 그대로니까. 아버지, 조금만 더 버텨볼게. 정말 안 되면 그때 도움 청할게. 알겠습니다, 아버지. 힘드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전화를 끊고 아내 방으로 갔습니다. 아내는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여보, 뭐 봐요? 저 새 봐요. 예쁘죠? 네, 예뻐요. 당신도 예뻐요. 고맙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았어요. 당신, 참 좋은 사람 같아요. 그래요? 네, 따뜻해요.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기억은 없어도 이 온기는 남아있구나. 현재 치매 진단을 받은 지 4년이 됐습니다. 아내는 이제 거의 말을 못해요. 가끔 한두 마디 할 뿐이죠. 하지만 저는 매일 아내에게 말을 걸어요. 여보, 오늘 날씨 좋죠? 오늘 아침은 죽 끓였어요. 맛있게 드세요. 우리 첫 데이트 때 기억나요? 남산 갔었잖아요. 대답은 없지만 가끔 웃어줘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매일 아침 똑같은 일과를 반복해요. 6시에 일어나 아내를 깨우고 세수를 시키고 머리를 빗겨줘요. 오늘도 예쁘네요. 그러면 아내가 웃어요. 아무것도 모르지만 웃어주죠. 7시에 아침을 먹이고 8시에 약을 먹이고 9시에 산책을 나가요. 손을 꼭 잡고 공원을 걸어요. 천천히요. 여보, 저기 꽃 봐요. 예쁘죠? 아내가 꽃을 보고 손을 뻗어요. 꺾어서 줘요. 당신 거예요. 아내가 꽃을 받아들고 웃어요. 아이처럼요. 그 미소를 보면 하루를 버틸 힘이 생깁니다. 10시에 집으로 돌아와 텔레비전을 틀어줘요. 아내는 화면을 보지만 이해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옆에 앉아 함께 봐요. 손을 잡고요. 점심을 먹이고 낮잠을 재우고 오후에 다시 산책을 가요.
저녁을 먹이고 목욕을 시키고 침대에 눕혀요. 잘 자요, 여보. 이마에 키스를 해줘요. 매일 밤 똑같이요. 가끔 아내가 제 손을 꼭 쥐고 놓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옆에 누워 함께 자요. 내가 여기 있어요. 걱정 마세요. 그렇게 속삭이면 아내가 편안한 표정을 지어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제 이름을 불렀어요. 철수. 네, 여보. 당신 철수죠? 네, 철수예요. 저 기억나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혹시 기억이 돌아온 건가 싶어서요. 철수. 고마워요. 뭐가요? 다 고마워요. 그게 전부였어요. 다시 멍하니 허공을 보더군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고맙다는 말, 그 한마디가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지만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나도 고마워요, 여보.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습니다. 몇 주 후 손주가 놀러 왔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그래, 왔구나. 손주는 이제 10살입니다. 할머니의 병을 이해하는 나이죠. 할머니, 저예요. 지훈이요. 아내는 손주를 보며 웃었어요. 예쁘네. 할머니, 저 기억나세요? 모르겠어. 손주의 표정이 슬퍼졌어요. 제가 손주를 안아줬습니다. 지훈아, 할머니는 기억은 못해도 너를 사랑한단다. 정말요? 그럼. 봐봐, 할머니가 웃잖아. 그게 사랑이야. 손주가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아내가 손주의 손을 쓰다듬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본능처럼 남는구나. 요즘 들어 생각해요. 제가 과연 잘하고 있는 건가 하고요. 아내를 요양원에 보냈으면 더 좋은 케어를 받았을까요? 전문 간호사가 있고 의사도 있고 시설도 좋은 곳 말이죠. 하지만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아내가 필요한 건 전문 간호가 아니라 사랑이니까요. 제 서툰 손길이지만 이게 진심이니까요. 어느 날 밤 아내가 잠꼬대를 했어요. 고마워. 사랑해.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 이거였어. 내가 원했던 게. 밤마다 일기를 써요. 오늘 아내가 웃어줬다. 오늘 아내가 내 손을 잡아줬다. 오늘 아내가 밥을 잘 먹었다. 작은 것들이지만 전부 기적입니다. 어느 날 오래된 친구가 찾아왔어요. 철수야, 어떻게 지내? 그럭저럭. 힘들지? 힘들지. 후회 안 해? 후회? 요양원에 안 보낸 거. 잠시 생각했습니다. 후회 안 해. 단 한 번도. 왜? 이게 사랑이니까. 친구가 웃었어요. 너 참 바보 같아. 그래, 나 바보야. 사랑에 빠진 바보. 친구가 어깨를 두드려줬어요. 그래도 넌 대단해. 진짜로. 대단한 게 아니야. 당연한 거지. 친구가 가고 나서 아내 방에 들어갔어요. 아내는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여보, 뭐 봐요? 예쁘다. 뭐가요? 저거. 저 빛. 석양이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방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예쁘죠? 응. 함께 노을을 봤습니다. 손을 잡고요. 여보. 나 행복해요. 아내가 저를 봤어요. 그리고 웃었어요. 나도. 그 두 글자가 전부였지만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요즘 생각해요.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 하고요. 아내의 병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언젠가는 저도 늙어 돌볼 수 없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때까지는 함께하고 싶어요. 매일 아침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고 매일 저녁 잘 자요 라고 말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함께 살고 싶어요. 어제 손주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할아버지, 제가 어른이 되면 할아버지처럼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어요.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사랑하는 것처럼요. 할아버지는 제 영웅이에요. 그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났어요. 내가 뭘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하지만 손주에게는 영웅이래요.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도 똑같이 시작됐어요. 아내를 깨우고 세수시키고 머리 빗겨주고 여보, 오늘도 예쁘네요. 아내가 웃어요. 당신은 누구세요? 철수예요. 당신 남편이자 친구예요. 친구. 좋네요. 네, 좋아요. 손을 잡고 거실로 나와요. 창밖에 햇살이 비치고 있어요. 여보, 오늘도 좋은 날이에요. 좋은 날. 네, 우리 함께니까요. 아내가 제 손을 꼭 쥐어요. 그 온기가 전부예요. 기억은 사라져도 이 온기는 남아 있어요. 사랑은 기억보다 오래 남는다는 걸 이제는 알아요. 그리고 그게 전부라는 것도요.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아내와 함께 하루를 살아갈 거예요. 그게 제 사랑이니까요. 1년이 더 지났습니다. 아내는 이제 거의 누워 지내요. 걷지도 못하고 말도 거의 못해요. 하지만 저는 매일 아내 곁을 지켜요. 손을 잡고 노래를 불러주고 이야기를 해줘요. 여보, 오늘 손주가 시험에서 100점 맞았대요. 오늘은 날씨가 참 좋아요. 창문 열어줄까요? 우리 처음 만난 날 기억나요? 봄날이었죠. 대답은 없어요. 하지만 가끔 손을 꼭 쥐어줘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요? 몇 달 혹은 몇 주. 가슴이 무너졌지만 표정은 지켰어요. 알겠습니다. 그날부터 더 많은 시간을 아내와 보내요. 하루 종일 곁에 앉아 손을 잡고 있어요. 여보, 사랑해요. 평생 고마웠어요. 다음 생에 다시 만나요. 아내는 눈을 감고 있지만 제 목소리는 듣고 있을 거예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어요. 아들들이 찾아와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아. 어머니는요? 평안해 보여. 며느리가 눈물을 닦아요. 아버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아니야, 당연한 거였어. 손주도 와서 할머니 손을 잡아요. 할머니, 저예요. 지훈이요. 할머니 사랑해요. 아내의 입가에 미소가 번져요. 들리는구나. 다 들리고 있어. 밤이 되면 아내 옆에 누워요. 여보, 나 여기 있어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내가 함께 있을게요. 아내의 손을 잡고 잠들어요.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아내의 숨소리가 이상했어요. 여보, 여보. 급히 손을 잡았어요. 아내가 눈을 떴어요. 저를 봤어요. 철수. 네. 여보, 나야. 사랑해. 나도 사랑해. 정말 사랑해. 아내가 웃었어요. 평화로운 미소였어요.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여보, 여보. 하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여보, 제발. 아내는 편안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어요. 영원히요. 장례식이 조용히 치러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위로해 줬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훌륭하셨어요. 진짜 사랑을 받습니다. 하지만 저는 훌륭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사랑했을 뿐이에요. 장례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어요. 텅 빈 집이었어요. 아내의 방에 들어갔어요. 침대, 옷장, 화장대. 모든 게 그대로였어요. 침대에 앉았어요. 아내의 베개를 안았어요. 아직 아내 냄새가 났어요. 여보, 나 어떻게 살아? 한참을 울었어요. 그날 밤 꿈을 꿨어요. 아내가 나타났어요. 젊은 모습으로요. 여보, 영자야. 고마웠어요. 뭐가? 평생 사랑해줘서. 끝까지 함께해줘서. 나도 고마워. 내 곁에 있어줘서. 아내가 웃었어요. 아내가 손을 흔들며 사라졌어요. 눈을 떴어요. 아침이었어요. 창밖에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일어나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불어왔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여보, 잘 가요. 나도 곧 갈게요. 그때까지 기다려요. 그렇게 속삭였어요.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기억일까요? 추억일까요? 약속일까요? 아니요.
사랑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아플 때도, 힘들 때도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치매는 기억을 빼앗아갑니다. 이름도, 얼굴도, 추억도 모두요. 하지만 빼앗아가지 못하는 게 있어요. 바로 사랑입니다. 아내는 제 이름을 잊었지만 제 손에 옹기는 기억했어요. 제 얼굴을 잊었지만 제 목소리는 알아들었어요. 저를 잊었지만 사랑은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내가 저를 몰라봐도 저는 아내를 사랑했어요. 아내가 저를 때려도 저는 아내를 안아줬어요. 아내가 저를 모른다 해도 저는 아내의 남편이었어요. 그게 제 사랑이었어요. 사람들은 말해요. 대단하시네요. 힘드셨겠어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사랑했을 뿐이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치매 환자를 돌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슬플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사랑은 전해지고 있어요. 기억하지 못해도 느끼고 있어요. 말하지 못해도 알고 있어요. 당신이 곁에 있다는 걸, 당신이 사랑한다는 걸요. 그리고 언젠가 모든 게 끝나는 순간이 와도 당신은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사랑했으니까요. 저는 지금도 아내를 사랑합니다. 비록 아내는 이 세상에 없지만 제 마음속에는 영원히 살아 있어요. 여보, 기다려요. 조금만 더 기다려요. 나도 곧 갈게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꼭 안아주세요.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누군가를 돌보고 계신다면 당신은 영웅입니다. 당신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사랑은 기억보다 오래 남을 테니까요. 사랑은 기억이 아니라 마음에 남는 것입니다. 사랑은 기억보다 오래 남는다고 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도 누군가를 사랑하며 사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